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9장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제목은 소켓의 옵션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옵션이라기보다 그 소켓의 어떤 특징들, 데이터를 갖다가 송수신하는 어떤 그 과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전반적으로 다루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TCP, IP에 대한 것들, 프로토콜들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켓의 특징들을 갖다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을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9장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소켓의 옵션, 과연 옵션이라는 것을 갖다 조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특징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소켓 옵션 조작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자, 아닙니다.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 이번 시간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다음 시간이고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일단 그 옵션을 조작한다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소켓의 옵션 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특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기본적인 그 특성이라는 것이, 소켓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켓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해요. 그러면 그 소켓이라는 그 소켓 함수를 호출해서 생성이 되는 소켓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그 소켓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소켓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죠. 데이터 전송 방식이 TCP다. 그 다음에 뭐 또 뭐 버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소켓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모든 정보, 그것을 갖다가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 및 출력 버퍼의 크기도 하나의 소켓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입력 및 출력 버퍼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특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이 3글자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름이 3글자죠. 그럼 그거 특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특성이 아니죠. 만약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3글자였으면 특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5글자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4글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몇 글자입니까? 4글자다, 5글자다. 이건 특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 중에서의 어떤 하나의 형태를 지니는 것, 이것이 바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및 출력 버퍼의 크기도 사실은 하나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버퍼를 크게 만들어 달라, 조금 작게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소켓 생성할 때, 자, TCP 기반의 소켓이냐 UDP 기반의 소켓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특성이 되죠. 즉 TCP냐 UDP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버퍼의 크기, 데이터 전송 방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TL이라고 해서 Time to Live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패킷이라는 것을 하나 전송을 하면 얘가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막 이동을 하잖아요. 자, 건너뛸 수 있는 라우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언급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소켓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켓, 우리가 생성하는 소켓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그 운영체제가 바라봤을 때 그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변경시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옵션 조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출력 버퍼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뭐 100바이트 대략 그 정도가 생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100바이트짜리 소켓이 아니라 그 입출력 버퍼가 뭐 200바이트짜리 입출력 버퍼를 지니고 있는 소켓을 생성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특성을 변경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특성은 100바이트인데 200바이트로 조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성한 소켓의 어떠한 특성을 조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옵션 조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도 몇 가지 옵션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테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은 변경도 가능하고요. 당연한 거죠. 옵션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변경을 의미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참조도 가능해요. 즉 뭐냐면은 지금 현재 버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소켓의 기본적인 특성을 참조해 와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옵션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종류가 많거든요. 자, 거의 대부분의 옵션이 변경 및 참조가 다 가능하지만 어떠한 옵션은 변경만 가능한 것도 있고 어떠한 옵션은 참조만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함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소켓의 옵션을 갖다가 참조하는 함수, 즉 여러분이 소켓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 소켓의 어떠한 특징들을 갖다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TCP 기반의 소켓이냐 UDP 기반의 소켓이냐 알아보는 거, 이것도 다 참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참조를 갖다가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getSocOpt라는 함수가 있어요. 리눅스, 윈도우즈 똑같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이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뭐 함수 이름만 봐도 아실 텐데 제가 그래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인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눅스, 윈도우즈 공통으로? 그렇죠.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소켓을 가리키는 파일 디스크립터 혹은 소켓 핸들을 인자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전달을 하냐면은 이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되는 핸들 내지는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소켓의 정보를 참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참조하고자 원하는, 내가 정보를 얻고자 원하는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터 혹은 핸들을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켓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하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버퍼의 크기다. 혹은 얘가 데이터 전송 방식이 TCP냐 UDP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얻고자 하면은 내가 과연 얻고자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려줘야지만이 그에 따른 답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소켓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인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고자 원하는 소켓의 정보를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인자로 무엇이 전달이 되고 있냐면은 보이드 포인터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윈도우즈 기반에서는 지금 보면 캐릭터 포인터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 리눅스 기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눅스 기반에서는 보이드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이드 포인터로 지금 선언을 했는데, 자, 얘는 보이드 포인터고 얘는 캐릭터 포인터다라고 해도 둘 다 왜 얘는 보이드 포인터, 얘는 캐릭터 포인터냐면은 일반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된 거니까 이것에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것도 보이드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혹은 반대로 얘를 캐릭터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일단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얘기를 마저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일로 전달되는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자 원하는 정보가 리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미리 마련을 합니다. 자, 이거 왜 마련을 하냐면은 getSocOpt라는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참조를 갖다가 해와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담을 만한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요. 그 변수의 포인터를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원했던 정보가 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의 타입은 사실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더불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맨 마지막 번 인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옵션의 랭스, 길이죠. 여러분이 미리 마련해 놓은 그 변수 있죠. 그 변수의 길이를 인자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함수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지우고요. 내가 알고자 원하는, 정보를 갖다 참고하고자 원하는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터 내지는 핸들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자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자를 통해서는 무엇을 갖다 전달하냐면은 리턴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리눅스, 윈도우즈, 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인 거니까 제가 요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는 get으로 시작이 되죠? 자, 이것은 내가 옵션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참조할 때 쓰는 함수고요. set은 뭘까요? 조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조작하고자 원하는, 즉 변경하고자, 옵션을 변경하고자 원하는 그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터 내지는 핸들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뭘까요? 변경하고자 원하는 옵션의 정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까요? 변경할 옵션의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두 개 get set 옵션, 그 옵션을 갖다 조작하는 get set 함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요. 일단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옵션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자, 옵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갖다가 다 지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저하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에 몇 가지는 뭐, 사실 잘 안 쓰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옵션이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참조해 보실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면은, 소켓 옵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소켓 옵션들을 갖다가 그룹 지어놨어요. 자, 얘네들은 소켓의 가장 일반적인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레벨을 뒀는데 sol 언더바 소켓이라는 레벨을 두고 있어요. 즉, 뭐 여기 보면 so and snd buf라는 거 있죠? 자, 얘는 send 버퍼, 데이터 전송하는 전송 버퍼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가장 소켓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룹 지어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레벨이라는 것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들은 레벨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켓의 옵션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은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얘네들도 역시 그룹 지어놨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룹을 지어놨을까요? 그렇죠. IP 프로토콜에 해당이 되는 옵션들에 대해서 그룹 지어놓은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당연히 TCP에 해당이 되는 옵션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그런 특성을 조작할 때 사용되는 옵션들로 그룹 지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함수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벨이 있고 옵션 네임이 있죠. 이 레벨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그 그룹 지어 놨을 때 잠깐 보면 다시, 자, 얘네들이 바로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옵션 네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전송 버퍼, 샌드 버퍼의 크기, 그 출력 버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출력 버퍼의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SOL 언더바 소켓이 레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 언더바 SND BUF가 옵션의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두 번째 인자로 얘를 갖다가 세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옵션의 이름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는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또 언급을 합니다. 자,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씩 공부를 하세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을 갖다가 조작하는 get se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요 예제는 제가 리눅스 기반 예제만 지금 교재에 담아놨어요. 그 윈도우즈 기반 예제로 여러분들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간단한 예제는 제가 윈도우즈 기반 예제를 안 실은 이유가 거의 뒷부분 넘어갈수록 거의 다 있긴 합니다만은 불필요하게 책이 두꺼워지는 그런 안 좋은 점들도 있죠. 그래서 혹시
도저히 만약에 못 바꾸겠다라고 하면 제가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 타입-C라는 리눅스 기반 예제인데, 자, 뭘 하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해보면, 소켓을 일단 두 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TCP 기반의 소켓이고, 또 하나는 UDP 기반의 소켓이죠. 자, 이렇게 각각 소켓을 생성을 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전달하는 이거는 상수잖아요. 그죠? 자, 그 상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TCP 기반의 소켓을 생성할 때 전달되는 속 스트림이라는 것이 값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속 Dgram이라는 이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일단 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정보를 참조해 냈을 때 이것이 TCP 소켓인지 UDP 소켓인지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그냥 출력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get 속 opt라는 함수로 출해가지고 지금 소켓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얻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보니까 TCP 언더바 속이라는 변수가 저장을 하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의 소켓을 통해 가지고 소켓의 정보를 얻어내겠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레벨이 이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소켓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얻고자 원하는 타입의 이름이 so 언더바 타입입니다. 자, 이거 그럼 뭐냐면 이건 뭘 얻겠냐는 거냐면은 데이터 전송 타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서 조금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달한 게 이거죠.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쓰냐면은 자,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타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작하거나 참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so 언더바 타입이라는 걸 쓰면 여러분들이 그 소켓의 생성된 소켓의 데이터 전송 타입을 알 수가 있어요. 즉 TCP 소켓이냐 UDP 소켓이냐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get 함수를 통해 가지고 아는 건 가능한데 set 함수 호출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소켓 생성할 때 이미 TCP 소켓으로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set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UDP 소켓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get은 가능하지만 set이 불가능한 그러한 옵션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예제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알고자 원하는 정보를 갖다가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변수를 갖다 선언하고 그 포인터를 전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속 언더바 타입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값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결과, 얻어온 결과 값을 갖다가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과연 얼마가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하고 있냐면은 소켓 우리가 두 개 생성했잖아요. 하나는 TCP 소켓이고 하나는 UDP 소켓이죠. UDP 소켓의 데이터 전송 타입을 갖다가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UDP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가 얻어서 출력해주고 있어요. 그 값을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출력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TCP 소켓인 경우에는 이 상수가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UDP 소켓인 경우에 전달하는 이 상수는 2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TCP 소켓 생성해가지고 타입 한번 타입 정보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출력을 하니까 얼마가 찍혀요? 1이 찍히고 있죠? 당연한 거죠. 첫 번째 소켓은 아까 타입이 데이터 전송 타입이 TCP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이 출력이 된 것은 TCP 소켓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켓의 타입이 2가 지금 찍히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소켓이 UDP 소켓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켓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변경하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하나를 더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입출력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변경도 해보고 그 크기가 실제로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켓을 생성하면 입출력 버퍼라는 것이 제공이 되잖아요. 운영체제에 의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자, 그 기본적인 크기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실행한 결과인데 여러분들 아마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get buf 언더바 c라는 예제는 뭐냐면은 리눅스 기반에서 소켓 생성한 다음에 입 출력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폴트 크기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1K 바이트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반 예제를 여러분들 실행을 갖다가 그대로 해보시면 윈도우즈 기반에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디폴트 입출력 버퍼의 크기가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비교를 해보시면은 윈도우즈 기반에서 조금 더 크게 잡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자, set 언더바 buf-c라는 예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예제는 무엇을 하는 예제냐면은 소켓을 갖다가 생성을 하는데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력 결과를 보면은 디폴트 버퍼의 크기가 아닌 다른 크기의 버퍼가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된 건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TCP 기반의 소켓을 갖다가 지금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생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옵션을 변경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값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켓을 생성하기 이전의 옵션을 갖다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함수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켓을 생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옵션을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특성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소켓 함수 호출하면서 소켓이 생성이 되면은 디폴트 크기의 입출력 버퍼가 생성이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set 함수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버퍼의 크기를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얘는 뭐냐면은 receive 버퍼입니다. 즉 입력 버퍼예요. 입력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자, 지금 보니까는 입력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1000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요구사항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동일한 소켓에 이번에는 sndbuf라는 것은 뭐냐면 출력 버퍼를 갖다가 조작할 때 쓰는 겁니다. 출력 버퍼를 조작하거나 출력 버퍼의 값을 갖다가 얻어올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출력 버퍼의 값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크기를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냐면은 500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요구했던 바대로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설정을 갖다가 운영체제가 해줬다라고 하면은 입력 버퍼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버퍼의 크기는 50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자, 참조를 하고 있어요. 입력 버퍼의 크기, 출력 버퍼의 크기를 갖다가 참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다가 여기서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거랑은 숫자가 틀리죠. 아까 전에 입력 버퍼 크기 얼마로 요구했었나요? 우리가 500이었었나요? 잠깐 코드 보시면 자, 출력 버퍼의 크기가 500이고 입력 버퍼의 크기를 1000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식으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일단 하나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출력 버퍼가 되죠. 출력 버퍼의 크기가 500인데 실제로 받은 값을 보면은 자, 2048이라는 값을 할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요구한 값은 500과 1000이었는데 실제 출력 결과를 보면은 바뀌긴 바뀌었어요. 디폴트의 크기는 이건데 이 값이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긴 했지만 정확히 우리가 요구하던 값을 반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TCP 소켓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입력 버퍼, 출력 버퍼의 크기를 0을 요구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입출력 버퍼의 크기가 0이다라는 것은 입출력 버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입출력 버퍼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TCP라는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하는 어떠한 흐름 제어,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제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뭐 데이터의 전송을 갖다가 보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복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TCP 소켓이 TCP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출력 버퍼와 입력 버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TCP 소켓을 생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입력 버퍼, 출력 버퍼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TCP를 진행하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퍼의 크기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퍼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가 성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크기를 참조는 할지언정 그것을 100%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디폴트 크기는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요구한 건 500과 100이었어요. 즉 디폴트 버퍼의 크기보다는 작은 값을 요구해서 결국은 작은 크기의 버퍼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반영은 했어요. 단 100% 반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데이터들, 그 대표적인 걸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거의 대부분의 그 옵션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안 해주는 대표적인 그 옵션이 바로 이겁니다. 입력 버퍼, 출력 버퍼의 크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그 구현을 하는 경우에 입출력 버퍼의 크기를 갖다 조작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조작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현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가 흔히 구현하는 서버에서는 입출력 버퍼를 그렇게 많이 조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입력 버퍼, 출력 버퍼가 존재하는구나.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퍼, 출력 버퍼라는 것은 그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작을 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것을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켓을 생성한 다음에 그 옵션을 갖다가 조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